국민 여러분,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라는 것은 작업하고 건물 짓는 공사가 아니고 모두가 죽는다는 공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죽어야 하는 공멸의 공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판사판 공사판의 두 번째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캄보디아입니다. 베트남의 왼쪽에 있죠. 과거에 북베트남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수한 인명을 살상한 그 이름하여 킬링필드. 킬링필드라는 것은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체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집단 매장한 다음에 그 유골들이 수없이 발견된 그것을 통칭하여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킬링필드는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연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위키백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킬링필드 학살 사망자들의 유골로 채워진 위령 사리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의 사리를 여기에 봉한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무장단체에게 학살된 어린아이들의 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증아액이라고 그 지방의 공동묘지인데, 겉으로 봐서는 공동묘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공동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크메르 루즈가 국민들을 아주 학살을 했죠. 학살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거대한 공동묘지가 발견 및 발굴된 게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곳이죠. 예. 그래서 조사 결과에 138만 6,7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에 의한 사망자 수는요, 인구가 8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약 한 250만 명 가량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죽어서 통계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베트남이 침공해서 민주의 캄보디아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화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희생자 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120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건 미확인 보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1980년 통계로는 2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86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610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었다. 여러분, 인구 800여만 되는 데서 610만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또 당시 인구 600만 명인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희생자 수가 과소평가되었던 그것은 불문하고 어마어마한 학살의 대현장이 캄보디아 전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폴포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한 명이 있느니 아무도 없는 게 더 낫다. Better no humans than imperfect on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 치아를 보낸 한 할아버지가 회상을 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 쓰려면 강을 잉크 삼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메르 루즈는 마오쩌둥 사상을 추종을 해서 폴포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에 나는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문화대혁명식 농촌 강제 이주를 결심하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하방시켜버립니다. 수천 년 역사의 중국을 초기화시켜버린, 리셋시켜버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보다도 더 가혹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대악행 중에 대악행을 저지른 크메르 루즈의 수장 폴포트는요,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정말 인재였습니다.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사회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사람을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웃, 형제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식과 학력은 높았지만 사회 운영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대한 지혜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저해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제도나 모든 것은 파괴해 버립니다. 파괴해 버립니다.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 이론들입니다. 폴포트는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는 죽여야 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스탈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돌프 히틀러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베니토 무솔리니가 한 말이죠. 여러분, 국가는 개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은 사라져도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이론입니다. 폴포트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정치 수용소화해버렸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75년 4월 17일인데 프놈펜의 시민들이 강제로 추방됩니다. 머리에 가재 도구를 이고 지고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지금 농촌으로 이제 추방되는 겁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요거는 보면 1976년도에 그 지방에서 관계 작업을 하는데 이제 집단 농장, 집단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주민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건설하는데도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주 완악하고 무자비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반드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과 기근이 발생합니다. 하늘의 응징이겠죠. 그럴수록 이 지도자는 무자비하게 그 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 중에 스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더욱 옥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3대 세습을 하면서 전 국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손가락 하나로 지시를 하고 말 한마디로 통제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폴포트 같은 아주 그 완악한 정권도 그보다 아주 더 극심한 그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1인당 하루 배급량을 570g 주겠다고 약속했죠. 실제 배급량은 많을 때는 500g, 그리고 250g에 불과한 지역도 있었고, 심지어 340g짜리 깡통의 절반 정도인 약 180g 정도만 배급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민군 군관에게도
한 달치 그 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군관들까지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과 질이 모두 형편없는 그 급식 제도 하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은 당의 통제에 따르고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 군의 어떤 그 강요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먹물, 배운 사람이 제1번 빠따로 죽는 겁니다. 지식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알면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죽였죠. 안경을 썼으면 죽였습니다. 피부가 희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우리나라 6.25 때도요, 인민군들이 손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손이 보들보들 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베게 하려고 모래 같은 거, 이런 걸 마구 비비면서 손바닥에 상처를 내고 했다는 실제로 생존자들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교래요. 캄보디아에서는요. 펜을 가지고 있으면 죽였어요. 화장을 하면 죽이는 것이죠. 술 마신다, 담배를 핀다, 시계를 볼 줄 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지식인이구나 하고 처형을 시켰고 또 배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르주아주로 몰려서 처형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의사들이 800명 중에서 40명만 살아남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의사를 왜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는 적국에 잡혀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제네바 협약인가 그걸 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사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제가 제 주치의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보는 게 환자의 고름이고 환자의 상처고 앓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직업이 그것이 뭐가 좋겠어. 그러나 의사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전쟁이 나도 죽지 않더란 말이야.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요, 의사 800명 중에서 40명만 살아남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말입니다. 저는 이 세계의 그 학살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2판, 4판으로 치닫고 어쩌면 극한의 그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은가. 나는 괜찮아. 내 직업은 괜찮아. 나는 내 집 가지고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낸 자식들 잘 뒷바라지 하면서 나는 잘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체제가 바뀌면 말입니다. 그 체제의 선봉량을 섰던 앞잡이들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 호지민이가 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사이공에 시가 행진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하 그 통로를 파고 미국을 후방 교란을 하고 한국군을 공격을 했던 베트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맹 정규군 뒤에서 게다짝 찍찍찍 끌면서요, 공으로 밴딩한 그 아카보 소총 들러매고 저게 뭐 군인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왔어요. 월맹 정규군은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아껴두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은영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남조선 인구의 76%를 공산당으로 가입을 시킨 정말 그 희대의 그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미제에 부역한 그 반동이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김일성이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권력은 하늘 아래 공유하지 못한다잖아요. 왕의 자리도 부자지간에 나누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서 죽여버립니다. 박은영이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해서 관속에 매어서 서울에서 포천 그 38교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북한으로 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박은영이가 미제의 간첩이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 제목은 붙이기 나름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2판 4판 정말 극으로 가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뭘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뭘 어떻게 해? 가서 땅 한 평 차지해주고 단돈 10,000원 군자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그게 할 일이지. 누가 죽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집 건너편에 건물주가 죽으면 여러분들 편합니까? 건물주면 죽으면 되나요? 아니요. 건물주 죽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건물에 새 들어서 장사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주만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갑돌이 을순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체제의 변환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잘 살면서 뭐 사상만 바뀌고 뭐 바람이 동에서 불었다가 서에서 불듯이 자본주의 했다가 뭐 공산주의 하고 자유민주주의 했다가 뭐 사회주의 하고 그 주의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강남의 건물주들, 소위 말해서 강남 좌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당신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야. 당신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반동이야. 당신은. 괜히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탓하기 전에 네 마누라 먼저 탓하라고. 네 마누라 지금 저 호빠에 다닌다 이 자식아. 그거부터 똑바로 해 임마. 제가 그 월요일입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이재봉 교수 그 시국선언 하는데 우연히 거기에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길 건너에 그 우리 태극기를 든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데 옆에 긴 머리를 늘어쓰고 이름이 나 박정권이야 아마 안정권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방해를 놓는데 제가 다시 가서 그거 한번 촬영하려고 해요. 그 여성들에게 10원짜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년아 뭐냐나 하는데 경찰놈이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 언어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그 왜 통제 안 하는 거예요 경찰. 경찰 너부터 죽는다니까 사회가 잘못되면은. 폴포트가 뭐 자기 백성 뭐 자기 국민 뭐 800만일 때 뭐 200만을 죽였네 300만을 죽였네. 그것이 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800만을 죽였네 뭐 200만을 죽였네 해도 내 요 손톱에 요 손가락 하나 잘려 나가는 게 더 아프죠.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거기에 수백만이 죽어가지고 거대한 공동묘지가 뭐 그 나라에 크지도 않은 나라에 2만 곳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성인이고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잘못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제일 먼저 죽어요. 많은 카톨릭 성당에서 삐딱한 얘기합니다. 뭐 김건희가 어떠고. 김건희 얘기할 거 없어요. 신부들 너 뭐 장관 같다고 뭐 영부인 막 욕하는데 진짜 얘기 하나 할까요? 과거지사입니다만은 강원도 인제 이사단에서 군종 신부가 그 복사하고 그 연애해가지고 임신 중절 3번 한 거 그거 근거 다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에게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야 죄인. 깨끗한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체제 안에서 정말 그나마 잘 사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목사, 신부, 승려. 지금 조계사 안에서 계속 두드리면서 새벽마다 사홍선은 외우면서 뭐 바람이를 극복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다 그 헛소리 사치입니다.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2판 4판입니다. 2판 4판 공사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라는 것은 작업하고 건물 짓는 공사가 아니고 모두가 죽는다는 공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죽어야 하는 공멸의 공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판 4판 공사판의 두 번째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캄보디아입니다. 베트남의 왼쪽에 있죠. 과거에 북베트남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수한 인명을 살상한 그 이름하여 킬링필드. 킬링필드라는 것은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체들이 지천에 늘려 있고
집단 매장한 다음에 그 유골들이 수없이 발견된 그것을 통칭하여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킬링필드는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연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위키백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킬링필드 학살 사망자들의 유골로 채워진 위령 사리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의 사리를 여기에 봉안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무장단체에게 학살된 어린아이들의 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증아액이라고 그 지방의 공동묘지인데, 뭐 겉으로 봐서는 공동묘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공동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크메르 루즈가 국민들을 아주 학살을 했죠. 학살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거대한 공동묘지가 발견 및 발굴된 게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곳이죠. 예. 그래서 조사 결과에 138만 6,7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에 의한 사망자 수는요, 인구가 8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약 한 250만 명 가량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죽어서 통계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베트남이 침공해서 이 캄보디아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화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희생자 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120만 명이 살해되었다. 이건 미확인 보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1980년 통계로는 2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86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610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었다. 여러분, 인구 800여만 되는 데서 610만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또 당시 인구 600만 명인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희생자 수가 과소평가되었던 그것은 불문하고 어마어마한 학살의 대현장이 캄보디아 전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폴포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한 명이 있느니 아무도 없는 게 더 낫다. Better no humans than imperfect on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 치아를 보낸 한 할아버지가 회상을 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 쓰려면 강을 잉크 삼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메르 루즈는 마오쩌둥 사상을 추종을 해서 폴포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에 나는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문화대혁명식 농촌 강제 이주를 결심하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하방시켜버립니다. 수천 년 역사의 중국을 리셋시켜버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보다도 더 가혹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대악행 중에 대악행을 저지른 크메르 루즈의 수장 폴포트는요,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정말 인재였습니다.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사회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사람을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웃, 형제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식과 학력은 높았지만 사회 운영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대한 지혜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저해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제도나 모든 것은 파괴해 버립니다. 파괴해 버립니다.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 이론들입니다. 폴포트는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는 죽여야 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스탈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돌프 히틀러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위에는 어떤 것도 없다.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베니토 무솔리니가 한 말이죠. 여러분, 국가는 개인보다 위에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은 사라져도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이론입니다. 폴포트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정치 수용소화 해버렸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75년 4월 17일인데 프놈펜의 시민들이 강제로 추방됩니다. 머리에 가재도구를 이고 지고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지금 농촌으로 이제 추방되는 겁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요거는 보면 1976년도에 그 지방에서 관계 작업을 하는데 이제 집단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주민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건설하는데도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주 완악하고 무자비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반드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과 기근이 발생합니다. 하늘의 응징이겠죠. 그럴수록 이 지도자는 무자비하게 그 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 중에 스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더욱 옥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3대 세습을 하면서 전 국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손가락 하나로 지시를 하고 말 한마디로 통제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폴포트 같은 아주 그 완악한 정권도 그보다 아주 더 극심한 그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1인당 하루 배급량을 570g 주겠다고 약속했죠. 실제 배급량은 많을 때는 500g, 그리고 250g에 불과한 지역도 있었고, 심지어 340g짜리 깡통의 절반 정도인 약 180g 정도만 배급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군간에게도 한 달치 그 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군관들까지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과 질이 모두 형편없는 그 급식 제도하에서 그래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은 당의 통제에 따르고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 군의 어떤 그 강요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먹물, 배운 사람이 제1번 빠따로 죽는 겁니다. 지식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알면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죽였죠. 안경을 썼으면 죽였습니다. 피부가 희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우리나라 6.25 때도요, 인민군들이 손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손이 보들보들 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베게 하려고 모래 같은 거,
이런 걸 마구 비비면서 손바닥에 상처를 내고 했다는 실제로 생존자들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교래요. 캄보디아에서는요. 펜을 가지고 있으면 죽였어요. 화장을 하면 죽이는 것이죠. 술 마신다, 담배를 핀다, 시계를 볼 줄 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지식인이구나 하고 처형을 시켰고, 또 배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르주아주로 몰려서 처형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의사들이 800명 중에서 40명만 살아남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의사를 왜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는 적국에 잡혀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제네바 협약인가 그걸 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사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제가 제 주치의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보는 게 환자의 고름이고 환자의 상처고 앓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직업이 그것이 뭐가 좋겠어. 그러나 의사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전쟁이 나도 죽지 않더란 말이야.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요, 의사 800명 중에서 40명만 살아남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말입니다. 저는 이 세계의 그 학살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2판 4판으로 치닫고 어쩌면 극한의 그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은가. 나는 괜찮아. 내 직업은 괜찮아. 나는 내 집 가지고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낸 자식들 잘 뒷바라지 하면서 나는 잘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체제가 바뀌면 말입니다. 그 체제의 선봉장을 섰던 앞잡이들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 호지민이가 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사이공에 시가 행진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하 그 통로를 파고 미국을 후방 교란을 하고 한국군을 공격을 했던 베트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맹 정규군 뒤에서 게다짝 찍찍찍 끌면서요, 공으로 밴딩한 그 아카보 소총 들러매고 저게 뭐 군인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왔어요. 월맹 정규군은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아껴두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은영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남조선 인구의 76%를 공산당으로 가입을 시킨 정말 그 희대의 그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미제에 부역한 그 반동이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김일성이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권력은 하늘 아래 공유하지 못한다잖아요. 왕의 자리도 부자지간에 나누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서 죽여버립니다. 박은영이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해서 관속에 매어서 서울에서 포천 그 38교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북한으로 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박은영이가 미제의 간첩이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 제목은 붙이기 나름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2판 4판 정말 극으로 가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뭘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뭘 어떻게 해? 가서 땅 한 평 차지해주고 단돈 10,000원 군자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그게 할 일이지. 누가 죽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집 건너편에 건물주가 죽으면 여러분들 편합니까? 건물주면 죽으면 되나요? 아니요. 건물주 죽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주만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갑돌이, 을순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체제의 변환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잘 살면서 뭐 사상만 바뀌고 뭐 바람이 동에서 불었다가 서에서 불듯이 자본주의 했다가 뭐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했다가 뭐 사회주의하고 그 주의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강남의 건물주들, 소위 말해서 강남 좌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당신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야. 당신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 반동이야. 당신은. 괜히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탓하기 전에 네 마누라 먼저 탓하라고. 네 마누라 지금 저 호빠에 다닌다 이 자식아.
그거부터 똑바로 해, 임마. 제가 그 월요일입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이재봉 교수 그 시국선언 하는데 우연히 거기에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길 건너에 그 우리 태극기를 든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데 옆에 긴 머리를 늘어쓰고 이름이 나 박정권이야 아마 안정권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방해를 놓는데 제가 다시 가서 그거 한번 촬영하려고 해요. 그 여성들에게 10원짜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년아 뭐냐나 하는데 경찰놈이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 언어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그 왜 통제 안 하는 거예요, 경찰? 경찰 너부터 죽는다니까, 사회가 잘못되면은. 폴포트가 뭐 자기 백성 뭐 자기 국민 뭐 800만일 때 뭐 200만을 주겠네, 300만을 주겠네. 그것이 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800만을 주겠네, 200만을 주겠네 해도 내 요 손톱에 요 손가락 하나 잘려 나가는 게 더 아프죠,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거기에 수백만이 죽어가지고 거대한 공동묘지가 뭐 그 나라에 크지도 않은 나라에 2만 곳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성인이고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잘못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제일 먼저 죽어요. 많은 카톨릭 성당에서 삐딱한 얘기합니다. 뭐 김건희가 어떠고. 김건희 얘기할 거 없어요. 신부들 너 뭐 장관 같다고 영분이 막 욕하는데 진짜 얘기 하나 할까요? 과거지사입니다만은 강원도 인제 이사단에서 군종 신부가 그 복사하고 그 연애해가지고 임신 중절 3번 한 거 그거 근거 다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에게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야, 죄인. 깨끗한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체제 안에서 정말 그나마 잘 사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목사, 신부, 승려. 지금 조계사 안에서 계속 배속 두드리면서 새벽마다 사홍선은 외우면서 바람이를 극복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다 그 헛소리 사치입니다.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